네, 안녕하십니까. NIO 임플란트 연구회 장윤재입니다. 가이스리 창립 17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가이스리도 15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20년 이상 장기간 관찰한 케이스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악동 이식수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동 이식수술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치료의 범위는 아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상악동 이식수술은 치과 의사에게 큰 숙제이면서도 꼭 해야 될 술식이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실패가 생기면서 지배알과 함께 우리를 곤란하기도 하는 그런 술식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이론적인 배경은 나중에 해야 될 토픽이고, 오늘은 롱텀 팔로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1998년도 12월 달에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구치 후에 치아가 없고 부실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먼저 하악에 심었고요. 그리고 위에도 1월 11일에 99년 1월 11일에 상악동 수술을 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제가 개업을 하고 했는 첫 상악동 수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수술 12개월 후의 모습인데요. 환자분이 좀 늦게 오셔가지고, 보통 저는 상악동하고 8개월 정도 기다리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좀 늦게 오셔서 12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식립하였고, 보면 아주 단단하게 뼈는 잘 형성된 걸 볼 수 있죠. 바이오스와 바이오 가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보통 그리고 4개월 후에 제가 크라운을 하는데 환자분이 자꾸 늦게 오셔서 토탈에서 1년 6개월 후에 이제 크라운이 들어갔습니다. 환자분은 아주 만족해가 이제 식사를 잘 하시고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첫 상악동 수술이 이제 성공적으로 잘 되었죠. 그래가지고 14년 후에 팔로업 사진입니다. 엑셀이 보시면은 이쪽 잘 사용하고 있고요. 밑에도 그동안 임플란트 또 했죠. 환자분이 양치를 좀 잘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27번이 약간 뼈가 좀 흡수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이제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다시 말해서 상악동 수술 16년 후가 됐는데, 이때 임플란트가 제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뼈 흡수돼서. 그래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환자분은 당분간 6번 있으니까 그때 한번 지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환자분이 아이고 안 되겠어요, 이쪽도 임플란트 부탁합니다 해서 제가 하나 그대로 심었습니다.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17번 자리에 재식립을 하는데 CT의 사진입니다. 저는 상악동 수술을 하고 피림플란타이티스로 인해서 보온이 흡수돼 가지고 뽑혔기 때문에 폭탄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CT를 찍어 보니까 자연치를 발치하고 아물고 난 뒤에 모습과 비슷하게 치조골이 잘 형성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깜짝 놀랐죠. 저는 폭탄을 각오하고 다시 뼈이식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없이 간단하게 임플란트를 하나 식립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 그 자리에 거의 그대로 거의 심은 셈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크라운을 제작하고 3년 후의 모습입니다.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자리는 벌써 25년 이래 된 상황이 되고요. 토탈에서 올해 1월 26일에 왔습니다. 자, 상악동 수술 27년 후의 사진입니다. 27번은 재수술하고 난 뒤에 4년 뒤의 사진입니다. 잘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요 크라운은 새로 했죠. 지르코늄이고, 이쪽은 당연히 예전에 27년 전이니까 골드 크라운을 한 거죠. 이 크라운을 보시면은 27년의 흔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모도 되고 딸기도 하고 그죠? 자연치도 마모되고 그죠? 크라운 27년의 흔적을 볼 수 있고, 이 26번 27번은 이제 지르코늄으로 새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깨끗하게 나왔고요. 나머지 치아들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케이스인데, 첫 사이누스 케이스일 뿐만 아니라 하나 제거되고 난 뒤에 새로 심었는데 그 자리가 자연치 발치하고 난 뒤에 힐링처럼 거의 깨끗하게 아문 걸 보고, 바이오스를 이식하고 난 뒤에 수술했는데 깔끔하게 잘 되었구나 라는 보여를 가지고 있습니다. 27년 된 사진에 10번 때는 아주 깔끔하고요. 여기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T를 보시면은 27번 자리 보면은 잘 유지되고 있고요. 이렇게 심었죠. 제가요. 심었고, 오른쪽 17번 자리도 보시면은 본이 잘 유지되고, 하운스필드 유니트 1700이죠. 900만 넘어가면 타입 2죠. 아주 단단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27년 뒤의 모습입니다. 1900 하운스필드 유닛입니다. 아주 단단하게 잘 굽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는 특징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굳어지는, 콘크리트로 집을 지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굳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바이오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더 단단해져서 교합력이 아무리 세더라도 무너지는 일은 잘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제 케이스입니다. 2006년에 치료한 케이스입니다. 보시면은 앞쪽에 발치하고 난 뒤에 뼈가 많이 녹아서 폭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시도
아시다시피 상악동 수술도 해야 되고 앞쪽에 폭탄인 자리에도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상악동 수술과 지배를 동시에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미가 새로워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상악동 수술에 바이오스 넣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도 바이오스를 넣고 멤브레인을 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바이오스와 바이오가이드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 당시에 또 바이오암이라는 또 멤브레인이 나타나서 한번 써보자고 해서 사용해 봤습니다. 의외로 이 멤브레인도 어느 정도 좋은 효과를 제가 가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상악동 수술은 제가 경북대학교 군대근 교수님과 함께 상악동 스터디를 같이 많이 했거든요. 바이오스를 쓰고 바이오가이드 혹은 또 이제 바이오암을 사용했는데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라는 케이스 발표도 한번 해봤습니다. 조직학으로 이제 검사를 해서요. 연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상악동 GBR 같이 했습니다. 테크닉적인 것은 나중에 기회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9개월 뒤에 열어보았습니다. 단단하게 바이오스가 굳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2번 칸티레버 하고요. 이렇게 5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14개월 뒤에 크라운이 이제 장착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제 16 뒤에 지금은 이제 20년 되었는데요. 잘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T를 이제 찍어 보았죠. 보시면은 바이오스를 사용해서 13, 15, 17번입니다. 잘 보면은 모든 곳에 1600, 1800, 1800 이렇게 하운스필드 유닛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20년, 이때는 16년이죠. 잘 사용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는 바이오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이오스는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인해서 녹아내려가지 않는 한 약해서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상악동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모든 케이스가 성공하는 거 아니죠. 간혹, 정말 간혹이지만 감염이 돼서 재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수술했을 때 이유가 어떨까 한번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상악동 수술을 했습니다. 아이고, 몇 줄 뒤에 이렇게 이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거는 이제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감염돼 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환자분이 뭐 술, 담배를 했다든지 혹은 발치하면서 아직 남아있는 염증이 있다든지 상악동 내에 감염이 남아있다든지 시나이드한 멤버렌이 이제 찢어지면서 그 염증이 내려왔다든지 많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큰 감염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다 본을 제거해야 됩니다. 가슴이 쓰라리지만 이제 본을 다 제거했고요. 그리고 항생제, 소염제, 위장약을 한 2주 정도 이렇게 투여를 하죠. 깨끗하게 힐링되고 난 뒤에 기다립니다. 2달 정도 혹은 석 달 정도 기다립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 다시 들어가면은 윈도우는 잘 뚫려 있죠. 그죠? 그래서 소프티슈로 꽉 차 있는데 많은 소프티슈는 좀 제거해 주면서 올리면 되는데 참 올리기가 좀 힘듭니다. 빳빳해서. 그래도 올리면 됩니다. 올려가지고 이거 올리는 거는 첫 수술보다 훨씬 쉽습니다. 오히려 단단하니까요. 두꺼우니까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바이오스를 채워주고 바이오 가이드를 사용하고 3개의 택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슈트해 줬고요. 조심스럽게 했죠. 두 번째 수술이니까 수술은 잘 됐고요. 그리고 다시 사진을 찍어 보면은 이제 9개월 뒤에 이야기입니다. 1700 하운스필드. 원래 잔종골은 원래 약한 거죠. 97밖에 안 되죠. 그죠? 잔종골은 약하고 재수술한 부위는 1700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6년 4개월 뒤에 팔로업 사진이 됩니다. 근데 이 환자분이 결국은 또 양치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보시면은 다른 곳에서 했는 임플란트도 염증이 생기고 여기도 염증이 생겼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페리임플란트가 생겨서 플랩 오퍼레이션을 해서요. 염증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년 뒤의 모습입니다. 본이 이렇게 좀 녹아내려간 건 볼 수 있죠. 이 자리에요. 그리고 스레드를 삭제해 가지고 요 스무스하게 된 것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2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재수술을 하고 19년 뒤의 사진입니다. 상악동을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깨끗하게 제거하고 2, 3개월 후에 제대로 다시 바이오스 넣고 바이오 가이드 해줬더니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제가 현재까지 상악동 수술을 많이 했거든요. 한 1,몇백 건 했습니다. 1,수백 건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건의 이제 상악동 이제 감염이 있었는데요. 그 몇 건의 감염도 그 뒤로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다 성공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자분 보시면은 CT에서도 이 자리가 이제 17번 자리고 모두가 다 깨끗하게 잘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2000년도에 오신 분입니다. 초진 사진에 보면은 여기 5번 자리에 이렇게 염증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저는 제거한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 자리에 염증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다시 상악동이 이제 감염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수술하고 난 뒤에 감염이 돼가지고요. 다 제거하고요. 3개월 후에 새로 수술을 했습니다. 자, 멤버레인 들어 올리고요. 혹시 싶어서 바이오 가이드를 한 겹 깔아주고요. 첫 실패한 사이누스를 한 첫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멤버레인 한 대줬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바이오스를 대주고 바이오 가이드를 대주었죠. 그래서 수술했고요. 슈트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상악동 수술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수술 12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요. 이쪽은 벌써 이제
다 끝났죠, 당연히요.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새로 식립해서 17개월 후, 재수술 17개월 후에 이렇게 다 된 거죠. 잘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지금부터 팔로우업에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이제 좌우 임플란트를 잘 크라운을 만들어 주었고요. 자, 2005년도에 오셨는데 이때는 또 앞쪽이 안 좋아져 가지고요. 이때는 이제 발치하고 전치부를 바로 식립한 케이스가 또 겸해서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이러면서 구치부 또 점검도 같이 하였죠. 사전치를 발치하고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였습니다. 12번, 21번에 식립을 하였고요. 이때도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3i 임플란트를 사용했습니다. 바이오 보스를 대주고요. 바이오 가이드를 대주고요. 볼륨 목적으로 HTR을 띄워주죠. HTR은 볼륨 목적으로 사용하는 폴리머입니다. 본드라고 대주는 건 아니죠. 자, 이렇게 수출을 잘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술한 이제 사진이 되고요. 템포라리 덴처를 이용해서요. 치아를 고정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템포럴 브리지를 만들어 주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크라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치부도 이렇게 해서 2006년도에 이렇게 다 잘 만들어 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구치부도 임플란트 사이누스에서 했고요. 전치부도 했는 복합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자, 2018년도에 오셨습니다. 18년 팔로우업 사진입니다. 전치부, 구치부 모두 다 잘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2022년도가 됐습니다. 상악동하고 22년 후에 15분이 파절됐습니다. 좀 가난 임플란트를 심었더니만은 3i 임플란트인데요.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절되었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새로 하나 심을까 했는데 환자분이 당장에 좀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제어하고 그대로 컨티럽을 달아주었어요. 그리고 교합을 좀 낮춰주었죠, 당연히. 그리고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해서 식사 잘하고 잘 쓰시더라고요. 나중에 저는 더 굴곡을 해줄까 생각했는데 현재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상황에서 파절됐을 때 이제 사진을 한번 찍어봤죠. 구치부 그리고 전치부 모든 부위에 제가 CT를 찍어보았는데 하운스필드 유니트가 이렇게 높습니다. 단단하게 바이오스가 고정을 잘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좌우 모든 임플란트가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환자분은 결국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요 근래에 이제 점검하러 모으고 계시는데 멀리서 사시는 분인데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22년 동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다른 병원에서 이제 임플란트 해가지고 실패를 해가지고 그 원장님께서 저한테 한번 의뢰를 오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 상황에 보면은 다 염증이 생겨가지고요. 문제가 돼가지고 저한테 의뢰가 오신 분입니다. 열어보면은 이렇게 염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임플란트를 다 제거했습니다. 2004년 2월 달입니다. 임플란트 다 제거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이제 튼튼한 걸 놔뒀습니다. 이걸 놔두고요. 다 제거하고요. 이거는 이제 보험 볼륨 목적으로는 HTR입니다. 바이오스는 나중에 수술할 때 하는 거고요. 소프티슈 볼륨 유지 목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한 3개월 후에 상악동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11개월 후에 상악동 한 자리에 임플란트를 새로 식립하였고 여기는 이제 지별한 자리가 되겠고요. 정식으로 크라운을 만들어서요 딜리버리 했습니다. 보통 사이너스하고 난 뒤에 좀 4개월 뒤에 이렇게 크라운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크라운 장착 4년 후 그리고 12년 후에 팔로우업 사진입니다. 오른쪽도 안 좋아가지고요. 상악동 수술해서 임플란트를 했죠. 마찬가지로 바이오스와 바이오 가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치를 하기 위해서 또 오셨어요. 그래서 상악동 한 지는 16년인데 여전히 좌우 모두 잘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했던 상악동, 나중에 했던 상악동 수술입니다. 16년 동안 팔로우업에서 잘 사용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때 CT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하운스필드 유니트가 2100, 1600, 1800, 1600 아주 단단하죠. 이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단단한 뼈입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2004년도 5월 달에 서로 상악동 수술을 했죠. 그리고 원래 2월 달에 점검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재수술하고 22년 동안 현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보시면은 좌우 모두 잘 사용하고 있죠. 22년 됐습니다. 여기가 잘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초진 때 모습이고요. 22년 후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임플란트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는 환자분의 모습을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상악동 수술을 하고 상악동 수술할 때 바이오스를 사용하고요. 멤브레인을 여러 가지 한번 써보았죠. 제가요. 바이오 가이드, 바이오 암을 비교한 케이스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경북대학교의 권대건 교수님과 최소영 교수님과 함께 제가 스터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조직학 슬라이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비교 분석해서 COIR의 임팩트가 제일 큰 SCI 논문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바이오스를 사용했고요. 바이오암을 사용한 그룹에는 본이 된 비율이 한 26%, 바이오 가이드를 사용한 그룹에서는 한 33%.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차이가 좀 있다.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조직학 슬라이드를 보니까 바이오 가이드가 좀 더 본이 많이 되었다라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대건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권대건 교수님께 다시 한번 최소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분들과 많은 케이스를 같이 하고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GBR Guided Bone Regeneration, 상악동 수술과 함께 우리의 가장 큰 숙제인 양대 산맥인 GB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하는데 때로는 실패도 많이 생기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롱텀 팔로우를 해서 대강 이런 수식을 해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3년도에 오신 환자분입니다. 발치하면서 보니까 본이 많이 흡수되었죠. 그리고 수술을 하려고 봤는데 폭탄이 되었죠.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GBR을 할 수 있겠죠. 때로는 GBR부터 먼저 하고 임플란트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세부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본이 흡수됐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 바이오스를 대주고요. 붕붕하게 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가이드를 대어주고요. 이 바이오 가이드를 이렇게 묶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택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캡을 이용해서 고정하기도 하고 이때는 슈처로 고정을 해주었습니다. 자, 슈처하는 방법은 보시면은 평범한 호라이존탈이 아니라 안쪽에 들어가서요. 여기 페리스팀을 따서 들어와서 나와서 다시 팔라탈에서 묶어주는 페리스팀을 묶어주는 그런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슈처만 해주면은 요 멤버레는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멤버레는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움직이면은 마이크로 모빌리티에서 제대로 본이 형성 덜 된다고 이렇게 많은 케이스 보고가 있거든요. 그리고 슈츠를 해주었죠. 다시 바깥쪽에 이제 호라이존탈 매트리스도 해준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일주일 뒤의 모습이고요. 2주 뒤의 모습이고요. 자, 3개월 반 되어서 크라운을 장착해 주었습니다. 깔끔하게 잘 아무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바칼본 볼륨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이야기입니다. 3년 후에 팔로업 사진입니다. 깨끗하게 유지되죠. 본 볼륨도 유지 잘 되고 있죠. 그 다음에 16년도 사진이고요. 20년도 사진입니다. 20년도 사진에서 보면은 본 레벨이 아주 정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2026년 올해 1월 29일 오셨습니다. 그래서 22년 1개월 된 점검 사진입니다. 여전히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본 볼륨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GBR을 해준다면 전혀 문제 없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환자분께서 양치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팔로업 시켜가지고 점검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현재까지 22년 동안 잘 사용하고 있는 GBR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첫 시작이고요. 22년 사진이죠. 자, CT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14번 자리고요. 하운스필드 유닛 보이죠? 잔존고는 139밖에 안 됩니다. GBR 한 자리는 봐도 1300, 2400이죠. 15번 자리에도 보시면은 잔존고는 470밖에 되지 않습니다. GBR 자리는 1100, 1900입니다. 이렇게 든든한 뼈를 만들어 주었고요. 또 다른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분은 이렇게 치주염으로 인해서 모든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하악도 모든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 흡수가 아주 심하죠. 그래서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했습니다. 저는 대개 발치하고 기다리는데 간혹 조건이 좋다면 발치 후 즉시 식립도 하기도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가 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치주염이 심했습니다. 잔존골이 괜찮아서요. 이제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번 때만큼은 뼈가 좀 적어요. 그래서 식립하고 난 뒤에 이렇게 임플란트 스레드가 노출되었죠. 그래서 이 자리는 클로저 스크루를 닫고요. 스트라만 임플란트는 이제 크라운 캡을 장착해서 그죠. 1차 수술법을 하는데 이때는 2차 수술을 했습니다. 바이오스를 아주 많이 뽕뽕하게 대주고요. 그리고 난 뒤에 바이오 가이드를 큰 거 대자를요. 이렇게 덮어주었죠. 완벽하게 덮어주고요. 아까 이야기대로 잘 슈치해주고요. 그리고 요 자리는 이제 본 볼륨 목적으로 HTR을 좀 더 대어준 것일 뿐입니다. 이건 본대라고 한 게 아니라 볼륨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 슈츠를 잘 해주었습니다. 이 자리는 튼튼하게 되어서 관계없을 거예요. 여기는 20번 때는 GBR을 해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하악도 마찬가지로 발치하고 즉시 식립을 하였습니다. 본이 좋았기 때문에 문제없이 간단하게 식립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하악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죠. 상악이 이제 여기 GBR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힐링 후의 모습입니다. 약간 디뉴데이션 된 것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 힐링이 되었습니다. 5개월 뒤에 이 자리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바이오스로 GBR을 한 것 부분이 아주 단단하게 깔끔하게 잘 잘 아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2차 수술해서 캡 장착하고요. 슈치해 줬습니다. 잘 아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악부터 먼저
간단하니까 빨리 해줘야 되니까 하악 인상을 체득해서 상악 동시에 해주었습니다. 상악을 기준으로 기다린 거죠. 왁스업을 해서요. 환자 구강 내에서 확인하고요. 자, 하악은 패스가 좋아가지고 원피스로 스크루 타입이 가능했습니다. 이 투피스도 해줬습니다. 스크루 타입이 가능해서 스파크 에로전 전기 방전을 했고요. 이 20번 때도 이제 패스가 괜찮아서 전기 방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쪽 부위에는 패스 때문에 커스 어버트먼트를 장착해서 이제 세멘테이션 크론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보철물의 이제 옵션일 뿐이죠. 전기 방전한 모습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전기 방전하고 나면은 모든 크론 임플란트 위치에 10 마이크론의 오차로 정확도로 정확하게 크론을 맞춰주고 있는 거죠. 이쪽은 이제 템포라리 크론 시멘테이션 타입이고요. 나머지는 전기 방전을 위해서 했는데 일단은 템포라리 크론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크론을 해주었습니다. 9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상하 모두 다 해줬고요. 밑에는 전기 방전 한 피스, 전기 방전 한 피스, 여기 전기 방전 한 피스. 이렇게 또 한 피스는 시멘테이션 타입으로 보충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충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2004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년 4개월 후에 팔로업 사진입니다. 여전히 보면 이제 관리를 매년 팔로우를 해주고 있는데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원래 이제 2026년 2월 달에 24년 팔로우를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엑셀이 찍어보면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 레벨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구강 내 사진입니다. 한 24년 사용하다 보면요. 그 당시에는 PF모로 이렇게 크라운을 해줬지 않습니까? 요새는 지르코늄 하니까 이런 건 없지만 다 오래 쓰면은 포셀이 칩 오프 됩니다. 마진 쪽이, 엣지 쪽이 다 날아가고 마진 쪽이 부러지기도 하고 등등등등 그래야 됩니다. 근데 환자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요. 지금 한 80 정도 되셨으니까 심미에 대해서 큰 뭐 고려가 없으셔가지고 그냥 요새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오클절 쪽을 제가 이렇게 메탈로 해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끼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교합은 잘 맞고 식사는 잘하고 계시죠. 뭔가 이렇게 심미적으로는 조금 안 좋지만 현재 24년 동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트로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바이오가이드 바이오스를 써서 이렇게 지배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라테럴 리치 오그멘테이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종류의 본이 있고요. 많은 종류의 멤버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개 본은 제노그래프트 거의 뭐 예전에 제가 20몇 년 전에는요, 두 가지를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그 로키 마운틴 칸셀러스 본,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동종골이죠. 그 다음에 이종골이 있는데, 동종골은 그때 문제가 이제 많은 문제점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이종골로 바이오스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멤브레인은 바이오가이드와 타이타늄 메쉬, 타이타늄 메쉬의 장점도 있는 거죠. 세 가지를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2002년도입니다. 여기에 많이 함몰된 걸 볼 수 있죠. 뼈가 없습니다. 임플란트를 그냥 심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이 환자는 36번에 네로 임플란트 3.3 곱하기 12를 심은 환자입니다. 그래서 20수년간 잘 사용하고 있는 환자죠. 오른쪽 편은 이렇게 40번 때에는 뼈가 없어서 라테럴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을 좀 따주고 디콜티케이션도 하고 해서 블리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스크루를 이렇게 박아서요. 스크루를 이렇게 고정시켜서 텐트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옛날에는 블락 그래프트도 하기도 했는데요. 좀 나중에 또 블락 그래프트 케이스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는 요새는 블락 그래프트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비아를, 이런 스타일의 지비아를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크루를 고정시키고요. 4개를 했죠. 그 다음에 바이오스를 빵빵하게 대주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가이드를 큰 거를 대주고요. 택으로 고정시켜 주는 거죠. 멤버레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고 난 뒤에 슈츠를 해줬습니다. 슈츠는 당연히 텐션 프리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임플란트는 이제 1년 보름 후에 해줬습니다. 환자분이 좀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약간의 본 흡수는 좀 볼 수 있죠. 스크루를 보면 약간 흡수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 빵빵하게 본이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플란트 식립하였고요. 3I 임플란트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위가 좀 보이죠. 그런 데는 예, 본을 좀 바이오스를 추가적으로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3개월 반 뒤에 크라운을 해주었습니다. 보시면은 본 흡수가 약간 있다 그랬죠. 아까 그죠?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잘 유지되고 있는 1년 뒤에, 요건 크라운 했을 때 이거고요. 다시 5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잘 본 레벨 유지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약간의 흡수는 있지만 본 레벨 잘 유지되고 크라운 잘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년 5개월 후의 사진입니다. 요게 2003년도에 보충을 장착했을 때 이야기고요. 요 보시면 아까 이야기죠. 요 3.3 곱하기 12 네로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20수년간 잘 사용하고 있는 이야기죠. 자, 요 보시면은 24년도의 사진 이야기죠. 요거는 22년 됐죠. 요것도 22년 거의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이 요 근래는 이제 리콜해도 바쁘셔가지고 못 오시고 계시는데요. 현재까지 어쨌든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 되고 있습니다. 라테럴 리지 오멘테이션에서 22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치하고 난 뒤에 때로는 임플란트를 바로 심기도 하지만은 너무 폭탄처럼 웅덩이처럼 있으면은 우리가 GBR만 먼저 하고 나중에 심을 수도 있죠. 딜레이드한 어프로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이 발치되었습니다. 자, 2005년도 사진입니다. GBR만 했습니다. 자, 이 폭탄처럼 생겨서 너무 깊게 웅덩이가 생겨서 바이오스만 넣고요. 바이오 가이드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슈츠를 해주었습니다. 이때는 뭐 특별히 뭐 택을 사용한다든지 하지 않았습니다. 슈츠로만 잘 고정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빵빵하게 본등한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주, 2주 뒤의 모습이고요. 8개월 뒤에 어프로치 했습니다. 저는 4개의 상악동이라든지 이런 GBR, 큰 GBR을 할 때는 한 8개월 정도 기다립니다. 근데 발치와가 아주 잘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라운드하게 되어 있을 때는 6개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제가 일단 조금 더 기다려서 8개월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빵빵하게 잘 본이 되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요. 이제 코아를 한번 뗐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보면은 아주 단단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덕영 교수님께 부탁을 해서 조직학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HE 스테인과 트라이크롬 두 가지 스테인을 해봤습니다. HNE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분홍색이 만들어진 본이고요. 별표된 것은 바이오스 파티클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트라이크론을 보시겠습니다. 보면 파란색이 만들어진 본이고요. 분홍색 별표된 게 바이오스 파티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빈 공간이고 소프티슈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AI에다가 넣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뉴본이 몇 퍼센트 되냐 물어보니까 26% 된다 그러고요. 바이오스 파티클은 존재하는 게 18%다. 이 두 개가 한 44%고요. 나머지 한 56%가 빈 공간 혹은 이제 소프티슈로 차 있다는 거죠. 대개 우리가 바이오스를 써서 상악동이든 GBR이든 해보면은요, 대개 15%에서 한 30 몇 프로, 33%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6%면은 뭐 아주 괜찮은 수치가 되는 거죠. 15% 케이스도 충분히 아주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26%는 본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아주 튼튼하게 제가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잘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임플란트 식립하고 3개월 뒤에 해줘가지고 11개월 뒤에 크라운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팔로업 사진이고요. 9년 뒤에 팔로업 사진입니다. 이거 보시면 2020년도인데 14년 뒤에 팔로업 사진입니다. 2025년도에 20년 4개월 뒤에 팔로업 사진을 CT를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아주 빵빵하게 단단하게 잘 고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00, 1500 아주 단단한 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BR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네, 지금까지 GBR에 대해서 바이오스 사용, 바이오 가이드 사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고요. 여러 케이스를 가지고 롱텀 팔로업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